화면에 이제 제가 나오나요? 여기 이렇게 있다가 저 화면에 나오죠? 네, 근데 좀 이쪽으로 가시니. 네. 아, 이거 원래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랬는데 멘트 이 오프닝을. 그러면 그 음료수도 치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음료도 살짝 여기 보이게. 아, 음료를 여기다 일단 숨겨놓은 거죠. 이렇게. 치우고 자야지. 아이씨, 민망한데. 누가 앞에서 나중에 이렇게 따로 하거든. 편집해요. 먼저 이쪽부터 하고. 안녕하세요.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버라이어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분을 한 분 만나기로 했는데요. 사실 시즌 중에 경기가 끝나고 선수분들께 이렇게 사인을 받다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혹시 나중에 제 유튜브에 나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정말 흔쾌히 또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그런 유명한 또 선수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잠깐만. 저보다 더 긴장하네. 긴장 안 하는데 혼자 할 때 막 하거든요. 그냥 막 제끼고 막 돌아다니는데. 사실 이거 읽으면 되는데. 노트북에 띄우면 더 큰 거 아니에요? 더 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녕하세요.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버라이어입니다. 시즌 중 경기가 끝나고 선수분들 퇴근길에 사인을 받다가 한 선수분과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제 유튜브에 함께 출연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선수분께서 아주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된 장소는 이 캐슬파크 옆에 있는 샐러디 장안구천점인데요. 그 시즌 중에도 이승우 선수, 박민기 선수, 잭슨 선수 등 선수단이 이제 많이 사먹기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장님께서 박민기 선수가 박민기 선수 이름을 언급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이거 하고 이거 따고 들어가야 제가 긴장을 안 할게요. 아,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에어컨 좀 켜야 될 것 같은데. 에어컨 켜드릴까요? 켜드릴게요. 그냥 하면 되겠지 하고 왔는데 저도 막상 또 하려니까. 그 선수분이 앞에 계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게 막상 읽으려고만 하니까 이게 좀 카메라를 막 계속 이러고 있으니 이것도 좀 웃긴 거 같고. 지금 사진 찍고 있는가요? 아니 진짜. 나가 있을까? 아니.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버라이어입니다. 시즌 중 경기가 끝나고 이 선수분들 퇴근하시는 길에 사인을 받다가 한 선수분과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언젠가는 제 유튜브 채널에 꼭 나와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탁을 이제 아주 흔쾌히 들어주실 선수분이 계십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를 함께 해주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하게 될 장소는 샐러디라고 이 캐슬파크 옆에 장안구청점입니다. 시즌 중에는 이승우 선수, 박민기 선수, 잭슨 선수 등 선수단이 사먹기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사장님께서 선수 인터뷰에 대해 협조를 요청드렸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같이 인터뷰를 하게 될 분은 수원FC의 산소탱크 박민규 선수입니다. 옷을 끄면 제가 다 다른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천천히 자리 괜찮죠? 좋아요. 오케이. 자, 이거부터 갈게요. 제가 읽어드리면 되니까. 예. 일단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 사실 우리가 그 언젠가 이제 시즌이 끝나고 네. 유튜브에 나와 주실 수 있냐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흔쾌히 정말 오케이를 해주셨는데 네. 정말 나와 주실지는 몰랐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 팬이 기획하는 컨텐츠에 네. 승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일단 이제 저희가 시즌을 치르면서 뭐 많은 팬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주셔서 저한테 이제 예. 사인이랑 뭐 사진 요청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걸 부탁하셔서 저도 좀 팬분과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예. 흔쾌히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진담반, 농담반이었는데 아, 네. 근데 진담이 더 크긴 했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다른 소식을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국가대표 소집이 끝나고 네. 남들보다 조금 늦게 휴가를 이제 보내고 계신데 네. 네. 뭐 하고 지내시는지요? 요즘? 제가 11일에 소집 끝나가지고 그 다음에 한 주말에 이틀 정도 쉬고 그러고 이제 평일부터는 계속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개인 운동. 네. 그러고 이제 제 본집이 전주에서 전주도 한번 갔다 오고 네. 네. 그러고 그냥 계속 쉬고 있습니다. 네, 운동하면서. 운동하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뭐 경량 이제 소식을 또 접했으니 이제 약간 네. 축구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로중학교 시절에는 네. 센터백으로 이제 활약을 하시다가 네. 고등학교로 진학하신 후에 풀백으로 전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풀백으로 이렇게 전향을 한 계기가 따로 있으신지. 제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건 아니고 예.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풀백을 보게 된 계기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연령별 대표를 처음 뽑혔는데 네. 그때 이제 정정용 감독님께서 이제 저를 제가 중앙수비를 봤었는데 예. 예. 이제 풀백으로 뽑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처음 보게 되었고 음. 이제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이제 고등학교 스카우터분이 이제 저를 풀백으로 생각하고 뽑았다 해서 예. 네, 저는 중앙수비가 좋았는데 네. 원래는 뭐 의도치 않게 좀 어. 네, 바꾼 감독님의 네. 권유로 인해서 네. 포지션을 네. 이제 바꾸게 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2017년에 네. 이제 K리그 데뷔 경기 후 네. 다시 갈게요. 죄송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제가 편집한 거니까. 2017년에 네. 데뷔 경기가 K리그가 아니라 ACL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라와나 시드니 같은 네. 강팀을 상대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신인 시절에 ACL이라는 이 대회가 부담감이 사실 K리그보다는 좀 더 큰 대회이기 때문에 컸을 텐데 네. 당시에 그때 그 기억은 어땠는지요? 데뷔전이. 제 데뷔전이 이제 예. 호주 가서 이제 시드니전이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기회가 너무 빨리 찾아와가지고 긴장을 너무 많이 했고 이제 경기 뛰면서도 좀 진짜 많이 제가 뜻하는 대로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경기 내내 이제 조금 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원래는 보통 뭐 70분, 80분이 넘어가야지 뭐 근육이 쥐가 나고 이러는데 그때는 이제 전반 끝나고 라커룸에서 이제 바로 근육 다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감독님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말하고 나가면은 완전히 그냥 끝날 것 같아서 기회를 잃을까봐 네, 그냥 참고 다 뛰었거든요. 네, 근데 좀 제 기억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데뷔전이지 않나. 네. 첫 경기가 네.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많이 네. 컸을 테고 네. 또 사실 그렇게 찾아온 기회를 뭐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뛰지 못한다고 또 말하기가 그쵸. 굉장히 또 선수로서는 아쉬운 기억도 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부상을 조금 숨기고 계속 뛰다 보니 경기를 사실 생각했던 것만큼 안 올라오고 네. 그렇죠. 2017년도 네. K리그 데뷔 후에 네. 약 2년간 기회를 받지 못하다가 네. 대전 임대에서 이제 빼어난 활약을 보이셨습니다. 네. 그래도 네, 열심히. 네. 네. 그리고 그 대전 팬들께서는
네. 완전히 영입을 해야 한다. 네. 예. 그런데 서울 팬들은 다시 박민규 선수 기용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네. 이 수원 FC로 오게 되셨습니다. 네. 결정적으로 이 수원 FC로 이적할 수 있었던 계기는 어떤 거였는지요? 원래는 대전에서 이제 끝나고 대전을 그러니까 시즌 도중에 네. 이제 저는 대전으로 가고 싶은 이제 마음이 컸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은행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때 이은실 감독님도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서울로 돌아가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수원FC에서 이적하라고 요청이? 네, 요청이 와서 전 솔직히 다시 돌아가도 서울에서 뛰고 싶은. 뛰고 이제 경쟁을 해도 그때까지는 좀 자신감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대전에서 2부에서 다시 경기를 뛰었고 좀 더 2부에서 경기를 뛰면서 경험을 쌓고 싶었고 네네. 그래서 수원FC에서 제일 좀 적극적으로 네. 박민규 선수를 원한다라는 네. 입장 표명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네. 그냥 빠르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뭐 이건 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네. 이제 이런 이적을 하거나 할 때도 네. 그 구단에서 네. 나를 원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네. 뭐 이렇게 뭐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애를 하는 팀들 느껴지는 그런 게 있나요? 뭐 그쵸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가서 이 팀에 들어갔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때는 이제 제가 첫 이적이어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예. 그냥 이제 수원FC에서 이제 저를 원하는 거를 알고 있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 FC로 네. 완전 이적을 하게 됐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네. 이제 임대를 마친 후에 네. 22년 이제 수원 FC로 돌아와서 네. 본격적으로 K리그 1에서 이제 뛰게 되었습니다. 네. 그 시즌 전에 K리그 1에서 네. 이제 주전으로 네.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저는 이제 부산에 임대 갔을 때 페레즈 감독님이 저를 워낙 좋아해 주시고 예. 자신감을 진짜 많이 실어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장을 했고 부산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시즌이 끝나기 전부터 이적을 좀 원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좀 부산으로 가도 나쁘진 않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수원에서는 일단 돌아오라고 네.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당연히 일부에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예, 그렇죠. 그래서 와서 이제 동계를 하는데 그때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이제 훈련을 선수들이랑 하는데 그냥 왠지 모를 자신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냥 뭘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주전으로 뭐 뛸 수 있겠다 이건 없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도 상원이 형이 전 시즌에 거의 경기를 다 뛰셨고 또 승민이 형을 또 대구에서 이적으로 데려왔으니까 저는 일단 세 번째로 시작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나름 그냥 자신은 있었어요.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겠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 사실 뭐 또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감독님이 네. 생각하는 거하고 그쵸. 또 많이 전술적인 부분이나 네. 틀리기 때문에 네. 언제 어떻게 또 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수분들 항상 그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른다. 네. 항상 몸을 만들고 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네. 예. 아 그래서 그 자신감은 있었다. 네. 예. 왠지 모를 자신감은. 네. 아 그래도 그거 근자감은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지난 4월에 네. 페레즈 감독님께서 네. 수원 종합경기장에 오셔가지고 이 박민규 선수를 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또 이제 기사로도 나오고 화제가 되었었는데 네. 박민규 선수에게 네. 이 페레즈 감독이란 분은 어떤 분이신지요? 저는 약간 좀 제 프로 인생에서 조금 정말 큰 터닝 포인트라고 페레즈 감독님을 만난 제 계기입니다. 축구 인생에서 네. 가서 진짜 많은 걸 배웠고 일단 자신감을 저한테 너무 많이 실어주셔서 네, 그래서 좀 제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아, 예. 네.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때 이제 또 이렇게 방문했다는 게 막 기사로도 나오고 예, 그랬던 게 있어 저희가 또 조사를 하다 보니 예, 그리고 이제 지난 6월 달에 국가대표 소집이 되셨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뭐 출전 여부를 떠나서 이제 박민규 선수께서 많은 것을 이제 배우고 왔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그 6월 소집 이후에 이런 오버래핑이나 공격 찬스에서 이제 한결 가벼워진 듯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고요. 이제 국대 훈련과 클럽 훈련에서 이 큰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가요? 그 국대 이제 파주로 입성했을 때하고 이제 수원 FC에서 이 훈련을 할 때하고 뭐 다들 잘하는 선수들이지만 이제 국가대표라는 거는 그 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모인 자리여서 이게 훈련할 때도 진짜 본시합 때보다 저는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만큼 선수들이 퀄리티가 정말 높고 실수도 진짜 많이 안 하고 그래서 더 좀 힘든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수원FC에서 훈련할 때는 선수들이랑 1년 동안 계속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선수들에 대한 장단점을 확실히 알고 또 하도 많은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긴장감이 조금 좀 편안하게 편안함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팀에서 하는 게 좀 전 워낙 힘들었어가지고 아무래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국가대표로 발탁을 해서 이제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사명감도 있고 또 어떻게든 그 감독님 눈에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금니 물고 뛰어도 될지 말지가 모르는데 그래서 다들 막 엄청 열심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FC에서는 다들의 이제 선수분들과 함께 합숙을 하고 합숙에는 훈련을 하고 하면서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좀 웃으면서 할 수 있었다면 다 이제 그거 친하니까 근데 파주로 갔을 때는 뭔가 이제 이 웃음기 싹 빼고 긴장이 진짜 많이 되고 그렇군요. 저희도 항상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했어서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7월 3일 날 대구 원정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후토크로 김도경 감독님께서 이 몸 풀 때 박민규 선수가 힘들어하는 걸 봤다. 그러고는 이거 오늘 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그 대구와의 경기에서 그 대구 원정에서 그 더위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지 대구 기억나고 그때 계속 연달아 경기 있었고 막 뭐 인천도 가고 막 이랬었는데 대구가 약간 동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그 열기가 안 빠져요. 운동장 자체에 있는 열기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뭐 스프린트를 한번 하고 나서 호흡을 쭉 내려야 되는데 열기가 있다 보니까 열이 안 빠지고 이러니까 더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그래서 대구 원정을 항상 뭐 기존의 선수들한테 대구 원정이 진짜 힘들다 여름에 그렇게 들어왔는데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냐고 생각했는데 막상 뛰어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이제 서포팅을 하면서 대구를 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덥더라고요. 진짜 막 그래서 막 그냥 저희도 우스갯소리로 뭐 데프리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선수분들도 이렇게 좀 비슷한 느낌을 또 느끼고 계셨거든요. 진짜 엄청 힘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번 얘기를 할까? 박민규 선수의 데뷔골에 이제 원래 이제 데뷔골 넣으셨는데 박민규 선수께서 뭐 이렇게 데뷔골을 넣은 그 경기를 최고 경기로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와 이제 자료들을 조사한 저희 팀에서 선정한 박민규 선수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는 8월 6일 날 수원더비였습니다. 이때는 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올 시즌 최고의 경기가 이제 어떤 경기셨는지. 최고의 경기 저는 뭐 그냥 생각나는 뭐 그냥 저는 첫 경기 전북이랑 할 때 1라운드 1라운드 전주에서 했던 그게 이제 저희가 뭐 지긴 했는데 제가 이제 제대로
K1에서 뛰는 경기가 그때가 처음이어서 아, 그때 하고도 이제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내가 지금까지 2부에서 그래도 경험도 많이 쌓았고 지금까지 잘해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경기가 끝나고. 나라는 사람이 이제 K1에서도 경쟁력이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 경기 이후로도 좀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뭐 경기가 뭐 아쉽게 패하긴 네. 했지만 네. 내 자신이 느끼기에는 네. 내가 K2에서도 이렇게 이 경기를 뛰고 이제 실력을 키워왔던 게 네. K1에서도 통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저는 그 경기가 제일 1라운드 기뻤던 것 같아요. K1 리그를 데뷔한 첫 경기를 네. 말씀. 데뷔 전은 아니었는데 네. 이제 제가 제대로 한 게 수원 FC로 와서 그게 이제 두 번째 경기였거든요. 예. 따지고 보면. 네. 그래가지고 그 경기가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올 시즌에 네. K리그 베스트 11에서 좌측 수비 부문에 5회로 최다 베스트 11이셨습니다. 뭐 네. 10라운드, 17라운드, 27라운드, 30라운드 네. 뭐 이렇게 있었는데 2022 시즌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60점? 그래요? 네.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 점수가 낮은 것 같은데 좀 예. 아쉬웠던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더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고. 그래서 이제 60점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너무 축구 얘기보다도 약간 이제 외적인 좀 얘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본인의 롤모델인 선수는 누구신지 그냥 전 세계 통틀어서 뭐 아니 너무 뭐 많으면 국외 국내로 나눠주셔도 되고 은퇴한 선수도 예. 이제 국외는 이제 예전 맨유 선수인데 예. 이제 파트리스 에브라라고 네. 박지성하고 네. 친분이 있으신 네. 예. 그 선수를 저는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그냥 어릴 때여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냥 제가 왜 좋은지는 몰랐는데 네. 그냥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박지성 선수 경기를 보면서 자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에브라 선수를 네. 좋아하고 네. 그럼 국내 선수를 국내에서는 저는 네. 김진수 선수를 야, 김진수 선수 같으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지금 카타르에 네. 계신데 네. 김진수 선수의 그런 플레이들을 네, 너무 정말 골고루 다 잘하셔가지고 좀 많이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럼 이제 국대 소집을 이제 가셨을 때도 네. 이제 김진수 선수도 네. 뭐 만나고 하셨으면서 네.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네. 또 같은 포지션이다 보니까 얘기는 많이 하지 못했는데 그래요? 그래도 네, 말도 먼저 걸어주시고 네. 제가 막 먼저 다가가고 이러진 못하는 성격이어서 네. 네. 뭐 이런 사실 요즘 또 뭐 이런 말이 많은데 MBTI가 뭐 그 사람을 뭐 나타내는 네. 모든 건 아니지만 네. 뭐 어느 정도는 좀 들어맞던데 네. 박민기 선수 MBTI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게 한지 오래돼가지고 예. ISFJ인가 그럴까요? 예. 네. 그 ISFJ면 네. 뭐 어떤 거죠? 좀 소극적인. 이 소극적. 왜? 내향적인. 예. 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예. 네. 예. 제가 찾아서 자막으로 깔아보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주로 구단 내에서 네. 김동우 선수분과 친분이 있고 또 친하신 것 같은데 네. 김동우 선수 외에 네. 친하게 지내시는 선수가 따로 있으신지? 동호 형이랑 이제 현이 형, 유현 골키퍼. 네. 네. 동호 형이랑 현이 형이랑 제일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유현 선수도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뭐 일단 오피셜로 나오진 않았지만 은퇴 네. 얘기도 하시고 네. 예, 아직 또 저기가 공장 이렇게 가시고 일도 하시고 네. 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현이 형이 이제 예. 부모님이 떡집 하셔가지고. 예, 맞아. 떡지. 네. 예. 숙회로 가셨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예.
제일 친한 것 같아요. 아, 네, 옛날부터 예. 서울 때부터 같이 이렇게 있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럼 그 세 분이서 제일 뭐 얘기도 많이 하시고 네. 친하고. 그쵸. 아, 이제 뭐 밥도 자주 같이 먹고 카페도 가고. 네. 남자분들 세 분이서. 네, 카페. 제가 작년에 동호 형이랑 예. 한 6개월 정도 같이 부산에 있었는데 예, 맞아요.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동호 형이랑 별로 안 친했어요. 이제 동호 형이 말이 워낙 없으셔가지고 그래요? 네, 엄청 예. 그러니까 완전 아이시고 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부산에서 6개월 있으면서 이제 많이 친해졌는데 그때도 진짜 부산 작년에 오전 운동이어서 예. 점심 먹고 이제 퇴근을 하면 저녁 시간까지 이 시간이 많이 비어요. 근데 동호 형은 한번 나오시면 이제 저녁까지 해결하고 들어가셔야 돼서 이제 한 1시부터 5시까지 카페에 있고 뭐 카페에서 커피 2잔씩 동호 형 드시고 같이 그렇게 네. 시간을 보내고 네. 시간 가장 많이 보낸 선수다. 네. 동호 형이랑 현이랑 제일 네. 그 세 분 굉장히 친하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조금 약간 민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수원 FC 이 네. 구단에 네. 전체적으로 미남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네. 이 구단에서 외모로 네. 몇 순위 정도 되는지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실 때 네. 최고 미남 선수는 누구인 것 같은지. 저는 예. 중간 정도. 중간. 그래 저는 중간 이상급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 잘생긴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뭐 본인 생각하실 때 그래서 이 사람 정말 잘생겼다 했던. 그냥 얼굴만 예. 보는 거야? 예, 성격 전체 빼고 그럼 전체 비주얼로. 비율이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타일이나 이런 예. 거까지. 저는 용희 형이 용희 형이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네. 예. 옷도 잘 입으시고. 예. 근데 보통 이렇게 매 훈련을 하고 하시면 네. 뭐 이렇게 사실 좀뭐 꾸미고 네. 꾸미기보다는 네. 좀 편하게 다들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쵸. 이제 네. 그리고 또 경기가 있는 날은 조금 네. 신경 쓸 수도 있는데 네. 퇴근길에 이제 또 그쵸.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고 본인은 한 중간 정도 되지 않나. 네. 이런 건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쵸. 뭐 이런 걸 또 네. 굳이 뭐 생각까지. 네. 예. 네. 예. 그리고 이 지역이 왜 그 강원전에 결승골 넣으셨을 때 비 엄청 왔을 때. 네. 그때 데뷔골. 네, 데뷔골. 예. 네. 그때 개인적으로는 가장 힘들었던 이 수중전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골 세레머니 사진이 제가 사진을 띄울 텐데 그 유니폼이 이제 몸에 착 달라붙어서 이 복근만 보이는 이 사진을 봤었는데 네. 그 이제 몸을 이제 유지하기 위한 비결이 또 뭐 따로 있으신지, 아니면 뭐 식단 관리를 하신다던가 뭐 아니면 뭐 좋아하는 음식을 뭐 또 따로 드시는 게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네. 구단 훈련만 했는데 그렇게 된 건지. 저는 근데 따로 예. 이렇게 막 관리하고 이러진 않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시즌 중에는 거의 잘 안 마시려고 하고, 그거 말고는 그냥 뭐 삼시세끼 그냥 챙겨 먹고, 네. 그리고 그냥 팀에서 훈련하는 거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본인도 그 사진 보셨죠? 비 맞아가지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 볶음밥 저도 예. 잘 나왔다고 예. 잘 포장하고 있어요. 그 보정으로 해서는 절대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원래 이제 네. 있어야지 나오는 복근인데. 네. 그럼 이제 뭐 특별히 막 식단 관리를 하고 닭가슴살만 먹고 막 이런 게 네, 아니라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일단 뭐 그냥 탄수화물 그냥 흰밥 다 3개 네, 다 네, 드시고 네, 먹고. 또 구단 훈련 그냥 소화하는 네, 거 하다 네. 보니 네. 그 복근이 나왔더라. 근데 그냥 이제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쵸. 그렇게 좀 네. 체질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무래도 체지방량이 되게. 네, 체지방량이 네. 별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네. 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인스타를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보는데, 네. 이 박민기 선수가 네. 뭐 이런 KFA나 네. K리그 뭐 이런 게시물들을 보면 네. 모든
게시물들의 좋아요가 박민규 선수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SNS를 뭐 하루에 이제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되시는지. 이게 한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루 평균으로 하면. 예. 저도 그런 거를 근데 막 일일이 다 하진 않으니까, 세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구단 인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알림 설정을 해놔가지고 예. 이제 올라오면 바로 들어가서 좋아요 누르는 편이고, 그러고 이제 뭐 KFA나 K리그는 제가 인스타 들어갔을 때 네. 이제 제가 웬만하면은 제 피드에 뜨면은 다 좋아요 누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넘기다가 그냥 내가 넘기면서 이제 좋아요를 눌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한 것처럼 보인다. 네, 그러지 않을까.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네. 이제 팬분들을 정말 잘 챙기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제가 생각하기에 수원 FC에서 가장 또 스윗한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박민규 선수에게 네. 팬분들이랑 어떤 의미인지. 우선 오시는 거 아니죠? 우선 네. 이제 팬분들을 생각하면은 제가 축구 선수의 길을 어릴 때부터 축구 선수의 길을 선택하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잘 하길 잘했다. 약간 그런 생각을 들게 해주시는. 왜냐면은 뭐 저희가 경기할 때나 이럴 때 항상 응원해주시고 그런 게 진짜 저희한테 엄청 큰 힘이 되거든요. 네. 막 힘들 때 뭐 팬분들이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응원을 해주는. 네.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도 뭐 팬분들이 뭐 비가 올 때도 그렇고 네. 뭐 언제나 끝까지 남아서 막 선수들 한 번 한 번 네. 더 보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게 조금 저는 좀 많이 감동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팬분들이 있어야 축구가 또 돌아가는 거고. 뭐 이건 또 다른 여담이긴 한데 네. 이번 화성 경기 끝나고 네. 이제 그 선수 대기하는 퇴근길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박민규 선수 피켓을 들고 있는 여고생이 한 분 계시던데. 여고생이요? 예, 네. 여고생이 계셨는데 네. 마킹 김현이었습니다. 이 유니폼 마킹은 김현인데 제가 그래서 김현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 그 사실은 박민규 선수가 더 매력적이어서 이제 팽고 이전을 하셨다고. 예, 그 증거 영상도 있어요. 제가 따로 첨부를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아니고 제가 다시 편집을 해야 돼요. 네. 올해 네. 이제 박민규 선수가 네. 선수로서 정말 많은 걸 이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축구 선수 박민규의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건지? 일단 올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거를 이룬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목표는 이제 첫 번째는 제가 뭐 어느 팀에 있든 경기를 많이 나가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뭐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제 위치에서 공격 포인트가 많은 편이 아니어서. 그렇죠. 수비수다 보네. 네. 근데 또 다른 선수들을 보면은 포인트가 다 고루고루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좀 더 공격적인 포인트를 많이 쌓는 게 두 번째 목표고. 이제 세 번째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국가대표가 또 발탁이 되면은 이제 A매치 데뷔전 하는 게 우선은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사실 뭐 A 대표팀에도 차출은 되었지만 아쉽게 또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얻어서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래도 이제 뭐 기다리는 자, 그리고 또 계속 문을 두드리고 박민규 선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항상 준비된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꼭 저는 빨간 유니폼을 입은 박민규 선수가 국가대표 경기에 나오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팬분들과 그리고 또 수원FC의 서포터 분들께 한 말씀
저기 마지막으로 저기 보고 하면 예, 제가 이거는 주민을 과열이라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박민규 선수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팬분들과 그 수원 FC 이제 서포터 분들께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수원FC 박민규입니다. 네, 우선 22 시즌 너무 많은 응원과 너무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경기 뛰면서 힘들 때 정말 많은 힘이 되었고, 또 저희가 비록 상위 스플릿은 못 갔지만 그래도 팬분들 덕분에 7위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낸 것 같아서 저 또한 선수로서 너무 기쁘고, 이제 제가 뭐 당장 일단 군대를 갈 수도 있지만 뭐 어디에 있든 저는 항상 수원FC를 응원하고, 또 팬분들께서 저를 응원해 주시면 제가 꼭 운동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박민규 선수를 그냥 바로 보내드리기 아쉬워서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는데요. 이 대답을 결정을 하시고 네. 왜 이걸 이유를- 결정하게 됐는지 네네. 이유에 대해서만. 예. 그 카메라 지금 잘 나와요? 네. 오케이. 자, 시작합니다. 네. 한 여름에 하루 종일 히터 켜기, 네. 한 겨울에 하루 종일 에어컨 켜기. 저는 한여름에 하루 종일 히터 켜기. 예. 이유는 제가 이제 추위보다는 더위에 강해가지고. 네. 더위가 강하다. 네. 1시간 웨이팅이 있는 인스타 맛집, 네. 웨이팅 없는 동네 맛집. 저는 웨이팅 없는 동네 맛집. 동네 맛집. 네. 제가 오래 서 있는 거를 잘 못하고. 와. 네. 그래서 네. 자, 나는 섹시한 편이다. 네. 나는 귀여운 편이다. 제 귀여운 편. 귀여운 편. 네. 이유는 제가 네. 살면서 섹시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키 5cm만 더 컸으면 네. 100m 달리기 1초만 더 빨랐으면. 저는 100m 달리기 1초 더 빨랐어요. 이유는 지금 키에서 예. 5cm 더 커도 예. 크게 축구에서의 메리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차라리 더 빠른 게. 스피드를 택하겠다. 축잘알 여자친구. 네. 축알못 여자친구. 축잘할 여자친구. 축잘알 여자친구. 네. 이유는 이제 뭐 제가 아무래도 축구 선수다 네. 보니까 경기를 많이 보니까 이제 뭐 데이트할 때나 그럴 때 같이 보면서 대화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고 있으신 분이. 네. 네. 그렇죠. 내 이상형과 결혼하기. 네. 나만 좋아해주는 여자와 결혼하기. 그러니까 제 이상형이 저만 안 좋아하고 예. 이제 뭐 다른 사람도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면 저만 좋아해주는 여자랑 나를 좋아해주는 네. 여자와. 네. 하루 종일 인스타 안 보기. 네. 하루 종일 김동우 선수와 데이트하기.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지 고르는 거죠. 예, 그쵸. 뭘 할지를. 그러니까 동우 형을 고르면은 이제 인스타를 하루 종일 안 하고. 그쵸. 저는 그럼 동호 형이랑 데이트. 네. 인스타보다는 그럼 김동우 선수인 걸로. 네, 동호 형이랑 있을 때 저는 재밌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라스, 잭슨, 무릴로, 니실라와 네. 한국어로 대화하기. 네. 한국 선수들과 영어로만 대화하기. 예. 영어로 한국 선수들이랑 영어로만. 네. 그 외국 선수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힘드신가 봐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약간 좀 위축돼요. 네, 그 외국인 선수들이랑 있으면은 이게 의사표현이 잘 안 되니까 예. 네, 꼭 통역 형이 옆에 있어야 되고. 네. 자, 이영준 선수한테 일주일 내내 형이라 부르기. 유현 선수한테 하루 종일 반말하기. 저 현영한테 반말하기. 네. 이쪽이 조금 더 편하다. 네, 반말을 해보고 싶어요. 반말. 네. 예. 자, 신세계 선수 세핑 추기. 이승우 선수 골 세레머니 춤추기. 자, 어떤 춤? 세계형 세팅. 세핑으로. 이거 준호? 승우 세레머니는 예. 제가 소화를 못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과 전술 토론 3시간,
체력 훈련 3시간. 아, 이게 쉽게 또 다. 전술 토론하게. 그게 좀. 네, 맞다. 체력 훈련 3시간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아첸 우승 후 리그 2로 강등. 아첸 광탈 후 K리그 우승. 전 K리그 우승. 네. K리그 우승. 네. 그렇죠. 음바페 홀란드. 누굴 더 좋아하냐고? 예. 저 음바페. 음바페. 네. 자, 마지막은 월드컵 우승팀 예측. 이게 마음 같아서는 한국에 있으면 좋겠네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 근데 이제 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저는 브라질이 하지 않을까. 브라질. 네. 브라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규 선수가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해보았고요.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이렇게 박민규 선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선수군 사적으로 만나 이런 시간을 가지고 또 신경 써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이렇게 아닌 걸 알고 있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항상 이제 박민규 선수를 위해서 어디서든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